먼저 298페이지요. 298페이지에서 보셔야 될 게, 쌤이 쓰는 용어에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였는데요. 전압을 바꿔가면서 송전하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높이는 곳과 낮추는 곳에서 쌤이 쓰는 용어가 달라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요. 그러니까 쌤은 1차라는 게 첫 번째에 나타나는 변전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거야. 교과서 그림에. 그래서 높이는 곳은 여기 우리 교과서 내용을 하면 승합 변전소라고 해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승합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낮춰요. 그래서 1차, 2차, 그다음에 주상 변압기 전부 다 낮춥니다. 그래서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높이는 거고 그 다음으로 갈수록 낮춰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1차에서 한번 낮춰서 이 전력을 어디로 보내냐면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장 단지, 보통 산업단지라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압을 낮춰서 소규모 공장이라던가 빌딩이라던가 지하철 이런 데로 보내요. 그 다음에 전압을 확 낮춰서 일반 이 전봇대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전압을 낮춰가지고 이제 가정집에 보내는 거죠. 이거가 뭐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쌤이 이제 본래 시골집이 가정집으로 있다가 우리 집에 2층에 누가 새를 들어서 거기 PC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두꺼운 집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 변압기를 완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 이거 저번 시간에 좀 다뤄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별표 3개. 별표 3개. 원래 별표 안 하지 않냐? 근데 그 산소 문제가 있는 것은 별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계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변압을 하는 거를 이용해서 전력 손실을 줄여가지고 전력을 수송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변압기를 이용을 해서 전압을 조절을 하는데, 이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조절을 하면 전류의 세기와 전력 손실이 달라지더라. 그러면 목적은 뭐냐? 목적은 이 값을 줄이는 게 있는 거예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일반적인 전력 손실은 어떤 형태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땡큐.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에너지가 변환하면서 그 손실되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잃어버린 형태는 거의 대부분 열 에너지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여기 적어졌네. 송전선에서 없어지는 열 에너지 형태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만 우선 적어놓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원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그럼 요거요. 자, 송전 전압을 N배에 바꾸면 전류의 세기는 N분의 1이 되고 전력 손실은 N제곱분의 1이 돼요. 그럼 당연히 관계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만 외우면 푸냐? 이게 아이들이 기호하고 단위를 몰라서 틀리더라고요. 기호하고 단위. 그래서 기호하고 단위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막 저항, 뭐 전류 이런 거 하면서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단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력 기호를 P를 써요. P를 써. 그러면 단위를 뭐 쓰냐? 와트를 써요. 전압은 기호를 V를 쓰고, 다행히 또 단위도 같아요. 볼트. 전류는 이거 너희 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I라는
기호를 쓰고 암페어. 저항은 뭐였어요? 오, 야, 너 똑똑해. 열심히 배웠구만. 저항은 R이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는 옴을 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숫자로 제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다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 R부터 적었네. P는 VI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P 손실은 I 제곱 R 배웠잖아. 그러면 다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손실 전력인데 이게 발전소에서 생산해낸 전력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송전선을 따라서 따라서 이동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이 만들어지면 100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손실 전력으로 예를 드는 거야. 10%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구하는 관계식이 I 제곱 R이라고. 그러면 저항값을 알려주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용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압을 내가 2배 올려주면은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전력 손실은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배를 내가 전압을 높였다. 그러면 얘는 10분의 1. 그러면 전력 손실은 100분의 1이 되는 거야. 요런 거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 저번 시간 했지만 관계를 다시 한번 봐보면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하도 적을 게 많으니까 그냥 까만색으로 적으면 전력은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낸 값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전력인데 이거는 처음에 만들어낸 값, 그리고 요거는 열로 없어지는 값이라서 손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겨. 전력은 여기 밑에 적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면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에너지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배웠거든요. 전기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전압 곱하기,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시간분의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그러면 시간이 약분되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하면서 전압이 P잖아.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뤄봤으면 요거를 이제 P 손실 하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I 제곱 R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왜 I 제곱 R이 되냐면 이거예요. 전압은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전압이니까 전압을 구할 수 있고 전압이랑 저항을 주면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전압과 전류를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저항값 알려줬다 그리고 뭐 전압값 알려줬다 하면 전류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야.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대입할 수 있잖아. 여기.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입하면 전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죠. 그럼 전류 곱하기 전류가 뭐예요?
땡큐.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나지? 파이팅.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이 관계식을 한번 보면은요. 관계식도 봐야 돼요. 요 I 값을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 I는 지금 요거를 다시 변환하면 되잖아요. I는 어떻게 되냐면 전압분의 아이고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전압분의 전력이 되겠죠. 요걸 다시 대입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 손실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전압 조절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원래는 빨간색인데 글씨가 잘 안 보니까 파란색으로 하는 겨. 내가 전압을 N배를 조정을 하면 지금 전압을 조정을 하면 전류는 어떻게 돼? N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압을 조절을 하면 지금 요 값이 P 손실이거든요. 여기다 그냥 적을게. 이게 P 손실이잖아. 그래서 이 P 손실은 요거를 N배 조절하면 N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씨 뭐라는 거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외워. 물어보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전압을 N배 조절했어. 전류의 세기는 얼마나 되냐? 손실 전력은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가 2가 나오면 전류의 세기는 2분의 1. 모르겠어 그냥 외우는 거야. 전류 손실은 그러면 N 제곱분의 1이니까 이 값을 줬잖아. 그럼 2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근데 뭐에 2분의 1하고 뭐에 4분의 1 하잖아. 전압을 얼마큼 조절해 줬냐? 내가 2배를 조절해 줬으면 숫자 N 값을 2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N배면 전류의 세기는 N분의 1, 전류 손실은 N 제곱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이거 가정은 다 뭐라고 그랬어? 요거 그랬잖아.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일정함으로 이게 다 유추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압을 안 알려줬어. 전압이 얼마인지 안 알려줬는데 또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류와 저항값을 알려줬어요. 그럼 내가 전압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압을 구해서 여러분이 이걸 유추하면 돼. 내가 그래서 전류와 저항값만 알려줬어. 그러면 전압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전압을 구해서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됐는지 또는 손실 전력 어떻게 됐는지 이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숫자 하나만 주면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결론은 화이팅. 모르겠으면 외워.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N배 하면은 아이고 안 보이네. 진짜 안 보이네. 이렇게 N배 조절하면 전류의 세기는 N분의 1, 전력 손실은 N제곱분의 1. 혹시 모를까봐 단위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볼트. 이거 또 안 보이네. 볼트.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 전력은 와트. 이렇게.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내용 넘어갈 건데. 넘어가도 돼?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노파심. 자, 우리가 목적은 지금 뭐였냐면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전력 손실을 줄이는 거. 그래서 높여서 이동한 다음에 가정집에서 받을 때는 다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장에서 어떤 걸 하냐면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낮추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거 뭐냐면 이건 꼭 외워야 돼. 전압과 전류의 관계. 문제 풀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전압과 전류는 아까 그랬잖아요. 전압이 N이면 전류는 N분의 1이라고. 이런 걸 비례라고 그래요? 반비례라고 그래요? 반비례 관계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은
전압에 따라서 코일 가문수랑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전압이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걸 배울 건데, 장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요. 그러면 코일이 감겨 있으면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코일 가문수가 달라지니까 이 전류의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변압기이고, 변압기에서 전압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코일 가문수로 해요. 코일을 가문수. 이 코일 가문수를 N이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일 가문수랑 전압은요 비례관계예요. 이 전압이 비례관계니까 이 코일 가문수랑 전류 있죠. 전류는 반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쌤이 표를 좀 하나 그릴 텐데, 표는 되게 간단한 표예요. 코일 가문수하고 전압하고 전류의 세기, 요거를 볼 텐데, 한 개만 외우면 잘 되는데 높이는 것과 낮추는 거, 시험에는 낮추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둘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높이는 거든 낮추는 거든 둘 다 잘 나오긴 하는데, 우선은 발전소 근처에 있는 것은 전압을 높이는 거고요. 내가 가정집에서 받아야 돼. 그럼 전압을 낮춰서 받아요. 자, 그러면 전압을 높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철심에서 1차와 2차 코일을 감을 때요, 1차와 2차 코일의 가문수를 비교하면 2차가 많아요. 그러면 전압이 높이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는 감소를 합니다. 전압을 낮출 때는요 1차를 더 많이 감으면 돼요. 그러면 전압이 낮춰지고 전류의 세기는 높아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전압 높은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압기가 구성되어 있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압을 높였을 때는, 그러니까 발전소 옆에 있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2차 그림 한번 볼게요. 코일이 감겨 있는 게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감길 수가 있는데, 전압을 높일 때는 2차 코일을 더 많이 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코일에 52였다면 2차 코일에 100번을 감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차 코일을 높이면 전압이 올라가고, 그러면 전류색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낮출 때는 반대로 1차 코일을 더 많이 감는 거야. 그러면 전류색이 커져요. 이제 그림에다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전압을 높였을 때는 이렇게 2차 코일을 많이 감아요. 그 다음에 전압을 낮출 때는 1차 코일을 많이 감습니다. 저기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밑줄 그을게요. 자, 변압기는 이렇게 코일 가문수에 따라서 전압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좀 보면은, 전압은 코일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2차 코일이 많이 감겨 있으면 전압이 높아지고 전류의 세기는 줄어든다. 지금 딱 이거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반대야. 그래서 한 가지만 외우면 시험 문제 더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좀 하시고, 그러면 1차 코일 가문수랑 2차 코일 가문수랑 이거 때문에 어떻게 전압이 바뀌냐, 그건 이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전류가 교류 전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유도 전류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거야. 예를 들어서 1차 코일에서
뭐 이쪽이 N이고 이쪽이 S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N, S. 그러니까 교류 전류의 영향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보면, 자, 발전소에서 전기전을 만들 때 유도전류 만들잖아요. 그러면 변압기도 그 유도전류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그럼 유도전류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그러니까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을 직류라고 그래요. 일정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전지 같은 것들. 그러면 교류는 뭐냐? 우리 왜 그 자기장이 형성되면은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값이 바뀌는 거죠. 왜냐면 발전소 같은 경우는 회전운동을 통해서 계속 값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얘도 바뀌는 거예요, 값이. 그럼 무엇이 바뀌었냐면 전류의 방향과, 왜냐면 N극, S극이 계속 바뀌니까 방향하고 세기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좋네. 발전소에서 보통 이러죠.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교류예요. 그러면 전압을 조절하는 원리를 배웠는데, 그러면 왜 전압을 조절을 하냐? 그럼 뭐하러 전압을 조절을 하냐? 왜 조절한다고 그랬어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좀 적었으면 앞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갈 건데, 그러면 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냐? 이 전력 손실을 조절할 때는요, 요거요.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연관성 있는 걸 다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두 번째, 전선의 저항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가 이게 지금 변압기를 통해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변압기를 통해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전선의 저항은 왜 안 건드리냐? 이게 요거 때문인데, 전선의 저항을 줄이려면 첫 번째, 전선이가 송전선이죠. 송전선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 두께를 다른 말로 그럼 뭐라고 하냐면 송전선의 단면적.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뭐냐면 재료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이제 재료로 한번 해보면, 우선 저항이 없는 게 뭐냐면 거의 없는 게 은이에요. 은. 근데 은으로 다 전선을 깔 수 없잖아.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은으로 못해. 그럼 이제 옛날에 썼던 게 뭐냐면 구리선 많이 들어봤죠. 구리선으로 하면은 단지 뭐냐면 너무 무거워서 전선이 아래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으로 하면은 장점은 싸고 공급도 원활한데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단면적은 뭐냐면 단면적이 이거잖아. 이 두께를 더 넓히면 되는 건데, 우리 왜 출입문도 좁은 거 지나갈 때는 한참 오래 걸리지만 넓히면 샥샥샥샥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넓히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이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무게도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실질적인 만드는 장치로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 단계도 아직 다 개발도 이거 더 좋은 걸로 못 개발됐고, 그 다음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발달한 거죠. 다시 한번 깨워줘.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한 게 뭐가 있냐면 초전도체가 있어요. 요것도 값이 비싸서 못하고 있는데 아마 들어봤을 거야. 1학기 때 우리 배웠거든요. 이게 저항이 아예 없어요. 저항이 아예 없어서 손실 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개발하면 너무 좋은데, 이제 초전도체 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 낮은 온도를 어떻게 유지할 거야.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할만한 건 다 배웠는데,
요거 계산하는 거 299페이지에 우리 적었던 거 있죠?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전부 다. 그래서 단위 요런 거 이런 식으로 주는 거니까 잊지 말고, 여기에 숫자 값을 주겠죠. 그치? 숫자 값을 주면은 이렇게 식에 대입해서 값을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애들이 물리를 싫어하나 봐.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봤잖아요. 그러면 1차 코일, 2차 코일 관련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그림 한번 보면은 그림 갖고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은 전압을 높이는 거냐 낮추는 거냐 이것도 한번 맞춰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봤더니 2차 코일이 더 많이 감겨있죠. 그럼 이건 전압을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요렇게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가 어떤 관계냐를 유추를 해봤을 때, 자, 우리 이게 전력식이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그거를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두 개를 각각 P1, P2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전압도 전류도 이렇게 1, 2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가문수도 N1, N2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해요. 그래서 감긴 수를 봤더니 N1 대 N2는 V1 대 V2라는 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전압은 전압끼리, 가문수는 가문수끼리 항을 해보면 우리 수학 때 배운 거 있죠? 요렇게 항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항을 한쪽으로 몰아줬을 때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가 가문수와 전압의 관계고요. 순서대로 하면 가문수와, 아이고 자문수 같네. 가문수와 전압의 관계고요. 여기에다가 전류의 관계를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손실 전력이 없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철심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코일이 감겨 있잖아요. 그러면 1차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면 2차에서도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동할 때 실제로는 손실 전력이 있는데 없다는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우리가 출제를 해요. 모의고사 문제든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손실 전력이 없다면 처음에 100을 받았으면은 2차 코일에서도 100을 받는 거죠. 그럼 이 둘의 관계가 값이 똑같다는 거죠. P1, P2. P1은 P2다. 그러면 이거를 풀었으면 V1, I1은 V2, I2다 라는 관계가 성립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전압별로, 그 다음에 전류별로 나누면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되겠죠. 항을 넘기면, 그치? V1분의 V2면은 I2분의 I1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 합하면 요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비례하고 전류는 반비례한다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 알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요거를 배웠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는지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과정 얘기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과학하기 싫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이거죠. 이 내용이 이거예요. 자, 내가 전압을 높인다면 2차 코일의 가문수가 많아되고, 그러면 2차 코일에서 전압이 높아지면서 전류값은 감소한다. 요런 거만 유추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문수와 전압의 관계, 그 다음에 가문수와 전류의 관계, 요렇게만. 그래서 전압을 높였을 때는 어느 쪽을 더 많이 감았나? 전압을 높이면 2차 코일에서 더 많이 감은 거고, 그러면 전압이 올라가고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이렇게만.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요거는 이제
집 근처는 요거 그림으로 잘 주거든요. 이런 전봇대 같은 거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잘 줘요. 전봇대 같은 거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게 변압기인데 이게 주상 변압기예요. 이런 거 아마 그 집 근처에서 많이 봤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전압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전압을 낮추면은 1차 코일에 많이 가면 2차 코일에 많이 감아요? 1차. 이런 거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1차에 많이 감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합니다. 왜냐면 전압을 낮췄으니까. 요런 거 유추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빈칸.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수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그래요. 송전. 그래서 그 전선이니까 송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했던 거 나오네요. 전압을 낮추려면 대표적인 게 주상 변압기. 그러면 무엇이 많아야 되냐? 1차 코일이 많아야 돼요. 1차 코일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하고 진도 끝내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나서 쌤이 금요일날 바로 퀴즈풀이 해줄게요. 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수송. 전력수송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한번 위주 칠게요. 발전소에서 멀수록 송전선은 길이가 길어지고 손실 전력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전압을 높여요. 그러면 이 전압을 높일 때 전압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송전탑의 높이가 커져요. 높이 값이 커져요. 그러면서 우리 이거 어떻게 했냐면 요걸 한 거죠. 아, 여기 아니라?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요거. 어디 갔냐? 여기. 이렇게 높이 한번 봤었죠. 지금 교과서 그립에서 345kV면 50m, 154면 33m, 765 정도 되면 93m. 이렇게 높여요. 그때 왜 높인다고 했냐면 요렇게 전압이 높여지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이게 공기 중에 방전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화재 위험성이 엄청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감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면서 애초에 위험률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송전탄 주위로 뭘 심지 않고 심어진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 송전탄만 남기고 그 다음에 뭐 울타리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접근 금지 이런 거를 강하게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 주변으로는 전자파가 형성이 되잖아요. 방전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설립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죠. 전자파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 송전탑 근처 어느 미터까지는 마을을 짓지 않는다. 또는 마을이 있다면 그걸 이전한다. 이런 것도 있죠. 법적으로. 그래서 내용을 다 배웠고 그래서 안전사고 이런 거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송전선을 지하에 묻는다. 그래서 계획도시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지하에 묻는 것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전사고가 방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파 피해도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지하에 묻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관상 조금 더 좋죠. 그 다음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 뭐냐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수선의 개념이 맞는 것 같은데 수선 복구? 먼저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땅을 파야 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그리고 이런 고압 송전선 근처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막는 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력 수송을 하고 있냐? 자, 첫 번째 우리 방금 배웠던 전압을 높여서 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줄여서 송전선 저항을 작게 하거나. 아까 송전선 관련해서 하는 게 거리, 단면적, 재료 요거 세 가지 했었죠? 그래서 요런 걸 조정을 하거나. 그래서 재료 한번 볼게요. 재료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초전도 케이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직 기술 개발 중이거든요. 왜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 개발 중인데 이런 것도 있더라. 초전도 케이블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초전도 저항이 빵이라고 그랬어요. 전기저항이 빵이면 손실 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하면 되죠. 이 문제는 요거죠. 이 마이너스 196도씨 요거를 낮춰주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전압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집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영어로 약자를 하면 HVDC라고 하는데 약자 외울 필요 없고요.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 송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위험성이 적고 거리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장거리 송전도 가능합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한번 해보면 주상 변압기는 1차 코일의 가문수가 2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많아요, 적어요?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1차 코일의 가문수가 많습니다. 요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과 2의 관계를 보는 건데 지금 어디가 더 많이 감겨있어요? 2차 코일이 감겼어요. 그러면 가문수는 전압 V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V1과 V2를 비교하면은 V2가 더 전압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I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I1과 I2를 비교하면은 많이 감긴 쪽이 적은 거죠. 그래서 1차 코일 쪽이 더 적은 겁니다. 아니,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진도는 다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퀴즈 풀이 할 건데 퀴즈 풀이 꼭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시험 문제 못 푸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숫자값 대입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전류의 세기가 I1이 더 크면은 그러면 전력 손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전압 조정하는 거 얘기를 했고요. 전력 손실은 전압을 높일 때 전력 손실을 줄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시는 전압을 높여서 전력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n이면 이게 n 제곱분의 1로. 이거는 구조 원리 보는 거고. 파이팅.
엄청 반복하면 돼. 그리고 쌤이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해줄 거야.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퀴즈 풀면서 해줄 거야. 이거